사랑한다는 말 마지막으로 하신 게 언제이십니까?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사랑이 없어진 건 아닐 겁니다. 그냥 말하지 않게 된 거겠지요. 익숙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공기처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런데 말입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기술입니다.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남은 시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래된 부부의 아침은 조용합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익숙한 천장을 바라보겠지요.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숨소리, 수십 년째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사람.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밥상을 차리고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듭니다. 텔레비전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겠네요. 서로 눈을 마주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지요. 아니, 딱히 할 말이 없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시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400년 전에도 이런 아침을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런 글을 남겼지요. 결혼은 새 장과 같다. 밖에 있는 새는 들어가고 싶어하고 안에 있는 새는 나가고 싶어한다. 처음 이 글을 읽으면 좀 씁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비난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지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간절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 평생을 같이 하고 싶다. 그런데 막상 함께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던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몽테뉴도 그랬고 수백 년 전 사람들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걸 인정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라고, 우리 사이가 식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겠지요. 하지만 새 장 안에 있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랑의 모양이 달라진 거예요. 젊은 날의 뜨거움에서 다른 무언가로. 그게 뭔지 아직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되실 테니까요. 오래전 일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리던 그 순간, 눈이 마주치면 얼굴이 붉어졌겠지요. 그때는 그 사람의 모든 게 좋았을 겁니다. 웃는 얼굴, 말하는 목소리, 걸어가는 뒷모습까지.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요. 그 마음을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은 불꽃과 같다. 활활 타오르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불꽃이라는 표현이 참 정확한 것 같아요. 뜨겁고 밝고 눈이 부십니다. 그런데 불꽃은 연료가 떨어지면 꺼지게 되어 있겠지요. 젊은 날의 사랑은 설렘으로 타올랐습니다. 새로움, 긴장감,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 이런 것들이 연료가 되어 불꽃을 피웠던 거예요. 그런데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움은 익숙함이 됩니다. 긴장감은 편안함이 되겠지요.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은 서로를 다 안다는 착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연료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불꽃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처럼 두근거리지 않으니까, 예전처럼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불꽃이 꺼졌다고 해서 불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숯불처럼 잔잔하게 오래 타는 불이 있거든요. 숯불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그런데 손을 가까이 대보면 따뜻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갑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불꽃이었다면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랑은 숯불에 가깝지 않을까요? 다만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꽃만 사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권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으시겠지요. 왠지 실패한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오래된 부부 사이에 권태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우리 사이가 끝난 걸까? 이대로 괜찮은 걸까?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겠지요. 그런데 몽테뉴는 조금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권태는 실패가 아니라 문턱이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통로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젊은 날의 사랑에서 성숙한 사랑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권태라는 문턱을 지나게 됩니다. 설렘이 사라지고 익숙함만 남은 그 순간,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부족한 그 느낌, 이게 바로 문턱이에요. 문턱에 서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뒤로 돌아갈 건지 앞으로 나아갈 건지. 뒤로 돌아간다는 건 젊은 날의 설렘을 다시 찾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설렘을 찾기도 하겠지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계, 새로운 자극. 그런데 그건 결국 같은 문턱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일입니다. 설렘은 영원할 수 없으니까요.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다른 종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설렘 대신 신뢰, 열정 대신 동반, 불꽃 대신 숯불. 이쪽으로 가면 권태는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됩니다. 문턱을 넘은 거니까요. 권태를 느끼신다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신호일 수 있어요.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됐다는 뜻이니까요. 다만 그걸 알아차리는 게 쉽지 않겠지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요. 오래 함께 살다 보면 말다툼이 잦아지기도 합니다. 사소한 일로 시작되겠지요. 리모컨을 어디에 뒀느냐, 왜 문을 안 닫았느냐, 그런 작은 것들이 불씨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겠지요.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당신은 맨날 이래. 그런 말들이 오가고 나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으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참지 못했을까? 그런데 먼저 사과하기는 또 싫겠지요. 이런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몽테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한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직장에서는 그렇게 참고 친구에게는 그렇게 배려하면서 정작 집에 오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몽테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고요. 낯선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일도 없겠지요. 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나를 알아주기를, 나를 이해해주기를, 내 편이 되어주기를.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로 나오겠지요. 결국 상처 주는 말의 뿌리는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기대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걸 알고 나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그건 어쩌면 아직도 나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무관심했다면 그런 말조차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처 주는 말이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말의 뿌리를 알면 용서가 조금 쉬워질 수 있겠지요. 오늘 잠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했던 말 중에 상처가 됐을 말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말의 뿌리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기대를 말로 표현한 적은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는 것, 그게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몸도 마음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쉽게 지치겠지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괜히 서운해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젊었을 때는 서로 맞춰가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에너지가 넘쳤으니까요. 상대의 부족한 점도 감싸줄 여유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여유가 줄어듭니다. 나를 돌보기에도 버거운데 상대까지 신경 쓰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부부 사이에는 묘한 거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세계에서 사는 느낌, 서로에게 무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지쳐버린 것 같기도 하겠지요.
몽테뉴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어요. 나이가 들면 우리는 더 많이 알게 되지만 더 적게 느끼게 된다. 경험이 쌓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도 이해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만큼 감동은 줄어들고 설렘은 사라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설렘을 그리워하며 괴로워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에 빠지면 현재가 초라해 보이겠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습니다. 설렘 대신 평온함을, 열정 대신 깊은 신뢰를. 그렇게 시선을 바꾸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몽테뉴는 후자를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에는 젊음이 주지 못했던 선물이 있다. 고요함, 그리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 함께 늙어간다는 건 그런 선물을 나누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혼자서는 외로울 그 고요함을 둘이서 함께 나누는 것, 서로의 변화를 지켜보며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그런 관계가 아직 가능할까요? 글쎄요. 그건 이 이야기의 후반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몽테뉴가 남긴 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사랑은 열정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우정에서 온다. 처음 이 문장을 읽으면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과 우정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건 다른 거 아닌가? 그런데 오래 함께 사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열정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두근거림은 시간이 지나면 잔잔해진다는 걸.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건 뭘까요? 몽테뉴는 그게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상대의 약함을 알면서도 그래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약한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시겠지요. 아플 때, 지쳤을 때, 실패했을 때 그런 모습을 보고도 옆에 있었다면 그게 바로 우정이에요. 젊은 날의 사랑은 상대의 좋은 모습에 반합니다. 멋있어서, 예뻐서, 잘해줘서 그런 것들에 끌리는 거지요. 하지만 우정의 사랑은 다릅니다. 상대의 모자란 모습을 보고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새벽에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일어나서 약을 챙기시겠지요. 투덜대면서도 죽을 끓이고 이마에 손을 대보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 아프면 안 되는데,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바로 우정의 사랑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드라마틱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묵직합니다. 몽테뉴는 이런 사랑을 가장 높은 곳에 두었습니다. 불꽃 같은 열정보다 숯불 같은 우정을. 왜냐하면 이게 더 오래가기 때문이에요. 열정은 상대가 변하면 흔들립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달라졌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건 열정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우정은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래, 우리 둘 다 변했지. 그래도 함께 있고 싶어. 이게 우정의 사랑이지요. 함께 늙어간다는 건 결국 이런 거 아닐까요? 서로의 변화를 지켜보며 그래도 옆에 있는 것. 젊은 날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 호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납니다. 잔잔하던 수면이 흔들리고 파문이 퍼져나가겠지요. 그런데 바람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결은 서서히 잦아들고 호수는 다시 고요해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래된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가끔 바람이 불어요. 다투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잔잔해집니다. 사과를 하든 안 하든 어느 순간 다시 평소처럼 돌아오겠지요. 밥을 차리고 마주 앉고 텔레비전을 보고. 이게 나쁜 걸까요? 그냥 묻어두는 걸까요? 몽테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걸 지혜라고 불렀어요. 모든 것을 말로 해결하려 하지 마라.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치유한다. 말로 다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건 젊은 날의 방식입니다. 왜 그랬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과해. 이런 말들이 오가면
더 얽히는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세월을 함께 보낸 사람들은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다는 걸, 굳이 파헤치지 않아도 지나가는 것들이 있다는 걸, 함께 침묵할 수 있는 사이,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요. 처음 만난 사람과 오래 침묵하면 어색합니다.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있겠지요. 그런데 오래된 부부는 다릅니다.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게 바로 친밀함의 증거입니다. 몽테뉴는 이런 관계를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에 드러나는 진정한 연결,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그런 사이, 저녁 노을이 물드는 시간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것, 아무 말 없이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그런 순간들이 쌓여서 사랑이 되는 거 아닐까요?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요. 봄에는 연두색 새잎이 돋아납니다. 여름에는 짙은 초록이 되어 햇빛을 막아주겠지요. 가을이 오면 노랗게, 빨갛게 물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무잎은 가지를 놓습니다. 천천히 빙글빙글 돌면서 땅으로 내려오겠지요. 나무잎이 떨어지는 건 슬픈 일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푸르렀던 시절이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다르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나무잎은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새로 돋아나고 자라고 햇빛을 받고 그림자를 만들어주고 그 모든 걸 마친 후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함께 살아온 세월 동안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서로를 지탱해주고 기쁜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겠지요. 그 모든 게 나무잎이 자라고 물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오셨습니다. 어쩌면 나무잎이 떨어질 준비를 하는 시간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게 두려우시다면 몽테뉴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자유를 생각하는 것이다. 죽음을 배운 사람은 노예가 되는 법을 잊어버린다. 이 말이 좀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죽음 이야기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몽테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알면 삶이 더 소중해진다는 것.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낭비도 하고 미루기도 했겠지요. 나중에 하지 뭐, 다음에 하면 되지.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중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걸 아시니까요. 그래서 남은 시간이 더 빛나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내일 아침 마주 앉을 식탁, 다음 주에 함께 걸을 산책로,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면 감사해지지 않으십니까? 함께 늙어간다는 건 이런 시간들을 함께 새는 거예요. 남은 날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용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상대를 떠올리시겠지요. 저 사람이 그때 그랬는데 아직도 서운하다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랬는데 아직도 미안하다고. 오래 함께 살면 상처가 쌓입니다. 일부러 준 상처도 있고 모르고 준 상처도 있겠지요. 그게 마음 한구석에 남아서 가끔 떠오릅니다. 어떤 상처는 잊히지 않아요. 수십 년이 지나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말, 기억나는 표정. 그때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 상처를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괴로운 건 나입니다. 상대는 그 일을 잊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이건 결국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 아닐까요? 용서한다는 건 그 상처를 놓아주는 거예요. 상대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거지요. 이제 그만 놓아주자. 그 일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이게 용서입니다. 가을 낙엽이 물 위에 떨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낙엽은 물 위에 잠시 머무릅니다.
그러다가 물살에 실려 천천히 흘러가겠지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떠내려갑니다. 상처도 그렇게 흘려보내면 어떨까요? 붙잡고 있지 말고 물 위에 띄워보내는 겁니다. 천천히 흘러가도록 그냥 두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흘려보내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겠지요.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아직 놓지 못한 상처는 무엇인가? 그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 더요. 만약 내가 그 상처를 놓아준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몽테뉴는 평생 글을 썼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그의 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는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벽한 인생, 완벽한 사람, 완벽한 관계. 그런 건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썼지요.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내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관계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그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고쳤으면, 저런 점은 달라졌으면, 그런 기대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수십 년을 함께 살아보니 어떠십니까? 그 사람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전에 싫었던 습관은 아직도 있고 고쳐지지 않은 것들도 여전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는 겁니다.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받아들임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나는 나이고요.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거예요. 다르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거지요. 이걸 받아들이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왜 저래? 왜 안 변해?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요. 안개 낀 호숫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호수의 모습이 드러나겠지요. 호수는 그냥 거기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호수는 호수인 채로 거기 있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변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인 채로 내 옆에 있습니다. 그게 함께 늙어간다는 거 아닐까요?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옆에 있는 것. 완벽하지 않은 두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 채로 함께 걸어가는 것. 몽테뉴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았다. 당신도 당신의 삶을 충분히 사셨다. 이 말을 그 사람에게도 해주시면 어떨까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충분히 살았어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그런 마음으로 옆에 앉으면 아침 식탁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말없이 마주 앉아 있어도 그 침묵이 따뜻해지겠지요. 함께 늙어간다는 건 기술입니다. 배워야 하고 연습해야 해요. 그런데 이 기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함께 있으라. 그게 사랑이고 그게 우정이고 그게 함께 늙어가는 기술입니다. 오늘 밤 그 사람 얼굴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오래되어 익숙한 그 얼굴. 주름도 늘었고 흰 머리카락도 많아졌겠지요. 그런데 그 얼굴이 바로 당신과 함께 세월을 보낸 얼굴입니다. 기쁜 날도 힘든 날도 평범한 날도 함께한 얼굴이에요. 그 얼굴이 지금 당신 옆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함께 늙어가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술의 비밀은 간단했어요. 바꾸려 하지 말고 함께 있으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그 사람, 완벽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으시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두 사람이 그래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남은 날들이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따뜻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은 서로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